오늘 오전 인천 영흥도 부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급유선과 부딪혀 전복되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네, 사고 해역에서는 아직 찾지 못한 실종자 2명에 대한 구조 작업이 진행 중인데요. 취재기자 그리고 전문가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운채 전 해군 해난 구조대장 그리고 YTN 최기성 사회부 기자 자리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자, 사건이 발생한 지 이제 10시간 가까이 지났는데 사고 개요를 한번 간략하게 정리를 해볼까요? 네, 일단 사고가 발생한 곳은 인천 영흥도 진도항에서 일해리 약 1.8km 떨어진 지점입니다. 이 거리로는 육상과 멀지 않은 곳인데요. 사고 발생 첫 신고가 들어온 건 오늘 새벽 6시 9분쯤입니다. 6시에 출항했으니까 9분 만에 사고가 난 건데 9톤짜리 낚싯배와 336톤급 급유선이 충돌하는 사고가 났습니다. 이 사고로 13명이 숨지고 7명이 생존했고 현재 2명이 실종돼서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예. 이제 몇 시간이면 좀 날이 어두워지고요. 또 시각이 오후 4시를 넘으면서 만조기가 됐다고 하죠. 수위가 상당히 좀 높아진 것 같은데 인양 작업이나 또 실종자 수색 작업에 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지금 현재 뭐 만조가 되든 간조가 되든 현재 상황의 인양 작업이라든가 수색 작업에는 크게 지장을 준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예, 지금 우리가 화면에서 또 보셨지만 크레인선이 현장에 도착을 해서 사고 선박을 인양하는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인양 작업에는 뭐 별다른 어려움은 없을까요? 제가 판단할 때는 그렇습니다. 저기 인양 작업을 준비하러 갔던 우리 잠수사들이 예. 인양 작업을 하기 전에 밑에 정보상을 다 파악을 합니다. 예, 사고 선박에 사고 선박을 다 정보를 파악하는데 제가 아까 볼 때는 늑골 쪽에 없이 그 파손 개수가 꽤 크던데 예. 만약에 저걸 올리는데 그냥 올렸을 때는 그 파손 부분이 힘이 가중이 달라지면 부러질 수도 있어요. 네. 그래서 그런 문제를 물론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알아서 다 판단할 겁니다. 그런 예. 것을 다 고려를 해서 인양식을 어떻게 넣는가 이런 거 다 검토해서 할 겁니다. 그래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배 밑부분에 지금 파손된 부위를 지금 말씀하시는 거죠. 네. 그 부분이 지금 화면으로 보기에도 상당히 좀 커 보이거든요. 그렇죠. 예. 이런 부분들이 이제 인양하는데 장애 요인이 될 수 변수가 될 수 있다라는 있죠. 거죠. 예, 그래서 인양하다가 자칫하면은 제2의 사고를 번들었을까 아마 현장에서 그런 거 다 고려해서 이런 것을 고려해서 힘의 무게 중심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밴드를 어떻게 넣을 것인가 이런 거 다 검토해서 전문가들이 판단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만약 본격적으로 인양 작업을 시작을 한다고 하면 뭐 얼마나 시간이 걸릴까요? 제가 볼 때는 수중 작업이 중요한 것이 올리는 작업은 그냥 들면 되는 거니까 예. 사실상 우리는 대충 인양 작업을 얘기할 때 가장 중요한 하이라이트가 드는 부분이기 때문에 네. 거기에 자꾸 포커스를 맞추는데 예. 사실은 물 밑에서 하는 작업입니다. 예. 물 밑에서 작업을 잘 완벽하게 해놓으면은 올릴 때는 그냥 시간 뭐 30분, 20분 이내에 올라오는 겁니다. 어허. 예, 사실은 뭐 수심도 저희들이 깊지 않고. 세월호 인양할 때도 예. 그런 부분들을 봤죠. 예. 예. 우리 많은 시청자분들께서 또 궁금해하실 점 중 하나가 바로 실종자 2명이 어디에 있는지 생존해 있는지 이 부분이 아닐까 싶은데 한때는 저희가 그 현장 구조 화면을 앞서서 보여드렸습니다마는 바닷물이 좀 빠져서 이 수색대원들이 일어서서 작업을 하기도 했었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실종자 2명을 찾지 못했습니다. 이들이 지금 선 내에 있을 가능성 혹은 바다에 표류하고 있을 가능성 어느 정도로 있다고 보십니까? 그래서 그 가능성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단정적으로 설명 이것까지 추정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걸 추정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상식적으로 생각을 해보면은 20명을 어떻게든 찾지 않습니까? 네. 2명만 구조를 못했습니다. 예. 과연 이 2명만 왜 구조를 못했을까? 자, 우선 상식적으로 봅시다. 저 배 밑에는 지금까지 수색을 다 했다는 겁니다. 예. 지금 찾은 사람 거의 다 배 밑에서 배 안에서 찾은 거예요. 그럼 배 안에 찾을 만큼 찾았다는 거예요. 네. 그럼 나머지 바깥에서도 일부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2명을 못 찾았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예. 이 2명을 어디로 갔느냐 그죠? 우리가 지금 수색하는데 안 보였다는 뜻 아닙니까? 예. 안 보이는 이유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수색하는 사람이 못 봤을 경우, 예. 그다음 못 본다는 건 두 가지입니다. 아예 내 시야에서 멀리 갔다는 거, 예. 예. 아니면 물 속에 있거나 이런 경우에는 안 보이는 경우죠. 네. 이런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는 제가 볼 때는 못 찾을 이유가 거의 없지 않습니까? 비슷한 예. 시각대, 비슷한 선체 내, 비슷한 물 위에 있는 사람을 다 구했는데 두 사람만 안 보였다는 것은 예. 이분들이 어떤 상황에 있었느냐가 대단히 중요하죠. 예를 들어 예. 라이프 자켓을 입고 있었느냐, 안 예. 입고 있었느냐. 그리고 이 사람들이 배에서 저렇게 지금 오랫동안 수색을 하고 사람을 다 구제해냈는데 예. 혹시 또 안에 있을 부분 이건 어디까지나 추정입니다만 배라는 것은 안에서 또 어떤 일이 뭘까? 그러니까 이것을 네. 배를 올려서 확실히 검사를 하고 예. 그다음 제일 중요한 것은 배가 침몰한 그 자리에 예. 들어가서 잠수사들이 바닥을 완전히 찾아야 됩니다. 예. 완전히 찾고 그다음에 사고 지점 중심으로 해서 완전히 찾아야 된다. 왜? 지금 현재로 봤을 때는 안 보이는 이유는
저는 그렇게 추정을 예. 합니다. 이건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예. 물 위에 없었다 이렇게 그렇군요. 보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이 다 예. 찾았는데 못 찾은 건 물 밑에 있었다 이렇게 보는 예. 거예요. 그 구명조끼를 입고 있었다면 바다에 훨씬 더 멀리 떠내려가거나 이럴 가능성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바로 그런 문제입니다. 구명조끼를 입고 있다는 것은 뭡니까? 조류에 밀려간다는 뜻이에요. 예. 일정한 속도로 간다는 거예요. 그렇게 일정한 사람들이 일정한 속도로 밀려갔던 거예요. 그래서 한 군데서 다 찾은 거예요. 거의 대부분 근방에서 예. 찾은 거예요. 예. 근데 나비사키를 안 입었다는 것은 차원이 달라지는 문제입니다. 예. 왜 나비사키 입었을 때 하고 문제가 완전 다르죠. 그 자리에 바로 예. 물 밑에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사고가 발생하자마자 많은 선박과 또 헬기가 예. 동원이 돼서 예. 광범위한 그 지역을 지금 수색을 하지 않았습니까? 예, 예. 일단 해상에서는 육안으로는 실종자들을 볼 수가 없었다는 얘기죠.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합리적인 그 추론이 아마 물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 사고 선박에 있거나 네. 또는 해역 사고 해역 인근 그 물 속에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사고 선박을 지금 신속하게 인양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당연히 중요해요. 네, 그런데 지금 크레인선이 와서 사고 선박 인양 준비 작업을 하는데 관건은 물 속에서 크레인을 이제 와이어로 이제 사고 선박을 묶는 작업이 좀 그렇죠.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그렇죠. 해 주셨거든요. 예. 그 작업하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그래서 아까 여기서 먼저 자막에 드러나면 사실은 인양을 한다 했는데 예. 그 인양한다는 의미가 예. 들어 올린다는 의미인지 예. 인양 작업을 그때부터 시작한다는 것인지 예. 제가 여기서 판단할 수가 없어요. 예. 그래서 만약에 밑에서 물 밑에 일어난 작업이 다 이루어졌다면 인양하는 시간은 오래 안 걸린다. 예. 그런 얘기입니다. 그거는 뭐 당장 오늘 중이라도 가능할 그럼요, 수도 그럼. 있다라는 예, 예.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YTN 화면에 계속 그 사고 선박의 모습이 보입니다만 배 아래쪽 밑창 쪽이 굉장히 심하게 파손이 돼 있거든요. 예, 예. 이런 부분들이 사고 선박을 인양하는데 예. 그 장애 요인이 될 수도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될 수가 있죠. 예. 예, 왜냐하면 그냥 정상적인 선박하면은 예. 우리가 인양할 때 와이어 선수 쪽에 하나, 섬유 쪽에 하나 들어가 그냥 얼면 무게 중심이 자연적으로 예. 잡힙니다. 예. 그런데 저런 경우는 손상이 저렇게 심하면은 똑같은 무게 중심 힘을 줬을 때 약한 부분이 파손될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구조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런 것이 상당히 걱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럴 예. 때는 구조 방법을 어떻게 할 것이냐, 와이어색을 뭐를 쓸 것이냐 다 고민을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예, 이 예. 손상이 심하게 난 부분을 보고 저희가 당시 상황을 한번 유추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바닥이 좀 크게 파손이 된 걸 봐서는 뭐 배가 떠서 충돌을 했다 뭐 이런 식으로도 유추를 해볼 수 있지 않을까요? 그래서 추정은 여러 가지 갈 수 있습니다. 예. 왜냐하면 고속으로 가다 보니까 붕 날라서 밑에 선박 상체 부분에 부딪힐 수도 있고 반대로 이 배는 정상적으로 가고 있는데 예. 저 큰 배가 배는 물 밑에도 다 구조물이 있지 않습니까? 예. 앞에 함수 쪽에 큰 보울이 있어요. 예. 그 구조물에 저 배가 타고 지나가면 충분히 저렇게 손상을 날 수도 있는 거예요. 예. 그래서 이것은 어떤 경우인지 단정적으로 말씀을 못 드리는데 추정은 이렇게 해볼 수도 있습니다. 위쪽에 부딪혔느냐, 저 상처가 예. 저쪽 상대방 배 물속에서 수중 구조물에서 저렇게 됐느냐, 이것은 여러 가지 추정해 볼 수 있는데 아까 제가 얘기 듣기로는 그렇게 고속으로 안 달렸다 하면은 예. 저것은 오히려 그러니까 사고를 일으킨 유조선 선수 쪽에 어떤 예. 함수 구조물에 저렇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예, 10톤이 안 되는 낚싯배와 336톤 크기의 급유선이 충돌을 했는데 충돌 지점이 거기가 좀 수로가 좁은 폭이 좁은 협수로라고 하더군요. 예, 예. 그런데 통상 우리가 협수로라고 이야기할 때 그 수로의 폭이 몇 미터 이내를 협수로라고 얘기를 합니까? 근데 그 협수로라는 개념이 예. 예를 들면은 그 움직이는 함정에 따라서 다릅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목포 항내에 들어갈 때 항내 입구는 우리가 흔히 협수로라고 합니다. 예. 진해 항내에 들어갈 때를 협수로라고 합니다. 예. 그 말은 뭐냐? 어선들의 입장이 협수로가 아니에요. 예. 그러나 큰 배 입장에서는 아주 협수로죠. 예. 그래서 그 딱 부러지게 이것을 얼마까지를 정해서 그 협수로라기보다는 우리가 통상적으로 할 때는 500m 미만 예. 이런 것은 보통 협수로라고 흔히들 얘기를 하죠. 그러면 협수로를 지날 때 선박들이 흔히 이제 교차 운항을 할 때 서로가 주의해야 할 그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당연히 있죠. 예. 어떤 부분들을 주의해야 할까요? 그렇게 해서 협수로를 항해할 때는 우선 배 내부에서 조처해야 될 것이 예. 통상적으로 그럽니다. 옛날에 세월호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때 그 위치가 협수로입니다. 엄격히 따지면은 협수로에서는요. 뭐 일반 상선은 어떤지 모르겠는데 군항 같은 경우는 반드시 지휘관이 항교에 올라와야 됩니다. 네. 예. 협수로를 항해할 그렇군요. 때는. 그다음에 좀 심하게 말하면 발전기를
병행 운영해야 됩니다. 그 말은 뭐냐? 언제 발전기가 나갈지 모르니까. 협수로에서 여차하면 사고가 직결되니까. 그래서 장비부터 시작해서 사람까지 올 스탠바이 돼요. 네, 저 말씀 도중에 죄송한데요. 우리 지금 그 취재 기자가 사고 해역에 선박을 타고 인양 작업 그 현장 인근에 가까이 접근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현장 연결해 연결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김태민 기자. 네, 인천 영흥대교 남단 사고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네, 지금 네. 현장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금 사고 현장 인근은 바람이 크게 불지 않고 파도도 잠잠한 상황입니다. 네, 현재 크레인이 뒤집힌 선창 1호, 오늘 새벽 사고가 난 낚싯배를 인양하는 작업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네, 방금 20분 전쯤에 인양 과정에서 그 낚싯배 앞부분을 지탱하던 줄이 끊어진 상황입니다. 당초 해경은 17시 반, 오늘 오후 5시 반까지 인양을 마치고 내부 수색을 마칠 계획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예상치 못한 상황이 생기면서 계획에는 조금 차질이 생길 수도 있을 전망입니다. 해경은 오늘 24시간 동안 계속 수색을 벌일 방침입니다. 현장에는 해경과 소방뿐 아니라 민간 어선도 구조 작업에 참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잠시 뒤 해가 지면 구조에 난항이 있을 것으로 보여 조금 저속하게 인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시 한번 전해드리겠습니다. 현재 인천 영흥대교 남단 이곳 사고 현장은 큰 바람 없이 파도도 잠잠한 상황입니다. 크레인선이 뒤집힌 선창 1호, 오늘 새벽에 사고가 난 낚싯배를 인양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20분 전쯤에 배의 앞부분을 지탱하던 줄이 끊어진 상황인데요. 해경이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조금 차질이 있을 것으로도 전망됩니다. 해경은 오늘 하루 종일 24시간 동안 수색을 계속 벌일 방침입니다. 현장에는 해경과 소방뿐 아니라 민간 어선도 구조를 같이 함께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잠시 뒤 해가 지면 구조에 난항이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보여서 빠른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지금까지 사고 현장에서 YTN 김태민입니다. 네, 지금 사고 해역의 사고 선박 인근에 우리 김태민 기자가 현장에 접근을 해서 인양 작업에 대한 이야기를 전해 줬는데요. 일단 우리 사고 수습본부는 오늘 밤중에 사고 선박을 인양을 하겠다라는 계획을 세우고 작업을 진행을 하고 있었는데 20분 전에 사고 선박 앞부분에 메어놨던 와이어가 지금 절단되는 사고가 일어났다는 거죠. 이게 좀 예기치 않은 사고인 것 같은데요. 바로 이 사고 때문에 사고 선박을 인양하는 작업이 약간은 좀 차질이 있을 수도 있다라는 지금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우리 정운채 대장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인양 작업은 사고 선박을 와이어로 묶는 그 수중 작업이 중요하고 수중 작업이 마무리가 되고 나면 인양하는 것은 뭐 손쉽게 될 수 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인양 작업이 시작이 되는 게 오후 3시부터였으니까 와이어 작업을 아주 신속하게 마무리했던 것이다라고 이렇게 추정할 수 있겠군요. 네, 그런데 안타깝게도 앞부분에 메어놨던 와이어가 절단이 됐습니다. 그러면 앞부분 와이어를 다시 매는 작업을 좀 해야 되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구조작전은 다른 작전하고 달리 우리 해군에도 많은 작전이 있습니다만 예. 구조작전 할 때만큼은 조급하면 안 됩니다. 안 네. 되는 예.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작전은 틀리면 금방 수정이 되는데 예. 구조작전은 한 번 엄청나게 오랜 시간을 해서 준비를 했는데 실패를 해버리면 또다시 처음부터 시작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네. 예. 그래서 구조작전은 좀 늦더라도 완벽하게 해서 시행을 하는 것이 구조작전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현장에서도 알게 모르게 심리적인 압박감이 클 거예요. 그렇죠. 예. 그러다 보니 어떻게든지 좀 빨리 하겠다. 이것이 왜 작용을 안 하겠습니까? 예. 그러다 보면 이런 불가피한 우리가 예상치 못한 상황 변수도 있을 수 있죠. 예, 이런 선박 예상 인양이나 구조 작업은 그 시간에 쫓겨서 할 필요가 없다라는 그렇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최기성 기자에게 한번 저기 물어보고 싶은데요. 우리 사고 수습 본부가 오늘 밤중에라도 사고 선박을 인양을 하겠다라는 목표를 세웠던 모양이에요. 예, 그렇습니다. 오늘 밤중이라도 이 수습을 완료하겠다는 예. 입장을 밝혔는데 왜냐하면 선체에 지금 실종된 인원들이 있을 가능성이 좀 크기 때문인데 이 선체 수색을 통해서 서둘러서 이 실종 인원들을 파악하려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예. 지금 저희가 사고 현장 모습을 보여드렸는데요. 조금 지금 모습 보시면 절반 이상이 나온 상황이거든요. 이 저 정도면 화면으로 봤을 때는 지금 크레인 선이 사고 선박을 지금 저만큼 들어 올린 거죠. 그렇죠. 지금 만조이기 때문에 그 전까지는 사고 선박이 물에 잠겨져 있었는데 지금 크레인을 이용해서 저만큼 들어 올린 거죠. 예. 지금 인양 작업이 저 정도면 지금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다라고 봐도 되지 그림상으로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예. 그런데 문제는
현장에 우리가 그림상을 보면 아무 문제 없는 것 같은데 예. 현장에서 줄이 끊어졌다는 건 제가 말하기 구체적으로 어느 줄이 끊어졌는지 잘 모르겠어요. 지금 우리 김태민 메인 기자- 와이어가 끊어졌는지 예. 보조 와이어가 끊어졌는지 그건 잘 모르겠어요. 김태민 기자 말로는 뭐 선박 앞부분에 있는 와이어가 한 가닥이 지금 끊어졌다는 거죠. 그래서 예. 와이어에 메인 와이어가 저런 배를 올리다 보면은 예. 그 인양색이 제일 무거운 한미 쪽, 선수 쪽, 선미 쪽 이렇게 다 들어갑니다. 예. 들어가는데 보조색으로 또 옆에 사이드로 막 당기는 줄 예. 또 들어가고 합니다. 네. 그래서 아까 줄이 끊어졌다 그러면 메인 줄이 끊어졌다면 저렇게 못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근데 내가 볼 때는 옆에는 어떤 보조석이 끊어지는 것이 아닌가. 예. 예. 아니면 저것은 아까 그림이고 지금 그림인지 아까 그림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예. 아니, 지금 현장에서 네. 그 라이브로 그 송출하고 있는 화면입니다. 아, 그렇습니까? 저거는 우리 YTN이 그러면 저 정도면은- 지금 사고 해역에 선박을 타고 취재 기자와 촬영 기자가 그 접근을 했고요. 예. 그곳에서 지금 현장 그 라이브로 실시간으로 지금 보내주고 아, 예. 있는 전송해주고 있는 그림이라는 점을 말씀을 드립니다. 예. 예. 지금 절반 이상 배가 올라온 상태고요. 뭐 예상치 못한 상황이 일어나고는 있습니다만 물론 그래서는 안 되겠지만 이외에도 또 어떤 변수들이 있을 수 있을까요? 여기서 무슨 변수냐면 여기는 선박이 그렇게 무겁지 않기 때문에 예. 원래는 제일 어려울 때가 바닥에서 뜰 때입니다. 근데 이미 바닥에 떴지 않습니까? 네. 예. 어려운 과정 끝났어요. 다음 어려운 과정은 뭐냐면 저것을 온전히 들어서 바지에 올려놓는 겁니다. 예. 예. 이제 가장 무게가 많이 나갈 때가 언제냐? 수면 위로 뜰 때입니다. 예. 바로 수면 위로 뜰 때 가장 무게가 많이 나는데 저 와이어가 충분하다면은 예. 물 위에 뜬다고 해서 크게 무게가 안 될 것인데 저것을 바지 위에 정확하게 온전히 놓는 작업 그것이 제일 힘들다고 보는데 제가 볼 때는 10톤 정도면은 저기 있는 현장에 있는 지휘관들이 웬만하면 큰 무리 없이 넣을 거라고 보입니다. 지금 화면에는 그 사고 선박과 그리고 인양 작업 중인 크레인선의 모습이 보이는데요. 예. 그럼 바로 주변에 지금 뭐 바지선이 지금 있겠죠. 예. 예, 그 바지선 위로 저 사고 선박을 지금 올려놓는 작업을 이제 준비를 또 하겠죠. 그렇죠. 예. 예. 그 다행히 지금 저 정도 사고 선박이 인양이 됐다는 거는 조금 전에 김태민 기자가 선박 앞부분에 메어놨던 그 와이어 한 가닥이 끊어졌다고는 하지만 그 와이어가 그 주요한 메인 와이어가 메인 아닌 와이어는 그 아닌 것으로 보조 보입니다. 예. 와이어이기 때문에 네. 저 정도로 지금 인양 작업이 진행이 됐을 것이다라고 지금 예. 그 추론을 해주시는 거죠. 예. 그나마 사고 선박 인양하는데 대단히 좀 그 실수가 다행이라는 예. 생각이 드는군요. 예, 예. 빨리 인양이 제대로 완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고가 발생한 지 적잖은 시간이 흐르고 있는데 이제 그렇다면 수색 범위도 좀 다시 설정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드는데요. 아 그렇죠. 제일 중요한 문제가 그 문제죠. 지금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하고 있건 가장 핵심은 뭡니까? 실종 찾는 거죠. 네. 자, 저 배를 완전히 인양을 했는데 완전히 진짜 올려놓고 봐도 없다. 예. 그다음 조사할 것은 저 배가 앉아있던 자리. 예. 그 자리에서 잠수사가 되고 완전히 정말 샅샅이 뒤져야 됩니다. 그 사고 해역에 지금 해저 밑바닥을 그렇죠. 배가 말씀하시는 앉아있던 자리. 거죠. 거기 가서 예. 완벽히 뒤져야 됩니다. 거기도 없으면 그때부터는 뭡니까? 이제는 예. 작전이 어려워지는 거죠. 지금 사고 선박의 선실 내에 네. 14명이 있었고요. 네. 그 가운데 11분이 그렇죠. 변을 당한 것으로 이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아, 그렇다면 지금 사고 선박 내부에 그 실종자 2분이 있을 그 가능성은 어떻습니까? 그래서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디까지 추정인데 예. 지금까지 저 사람들이 14분을 그 안에서 찾았지 않습니까? 네. 그 작은 배에서 14명을 찾아냈다는 것은 볼 만큼 다 봤다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밖에 이미 없잖아요. 선내 수색 예, 작업은 예. 어느 정도 다만 이루어졌던 상황이다라고 예, 이렇게 보시는군요. 예, 다만 우리가 의외로 배라는 구조는 특이하기 때문에 조그마한 구석까지 다 볼 수는 없다는 겁니다. 물 예. 밑에서. 그리고 또 그 상황에서 배 밑으로 떨어질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예.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자리 잘 보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가 핵심이죠. 네. 그래서 예. 제가 볼 때는 다행히 저는 거기에 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거기에 있으면 가장 좋고 그렇지 않다면 이제 수색 작업은 광범위해진다는 겁니다. 예. 예. 그 배 안에서 구조된 사람들 그리고 배 밖으로 나와서 표류하다가 구조된 사람들 모든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 그들의 그중 13명이 사망을 한 것으로 밝혀졌는데 최기성 기자 이들의 그 사망 원인은 좀 밝혀졌습니까? 예, 오늘 오후 1시쯤에 시흥 시화병원에서 이제 직접 브리핑을 했는데 네. 아직 예. 정확한 사인은 파악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해경 측에서도 당사자들 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아직 파악하기 어렵다고 설명을 했습니다. 따라서 이 사고 당시 충격을 받아서 그렇게 된 건지 아니면 저체온증 등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인지는 추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데 네. 예. 하지만 이와 별도로 아까 말씀하셨듯이 배 안에서 구조된 14명 가운데 11명이 숨졌고요. 예. 표류하던 6명 가운데는 2명이 숨진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런 정황들을 볼 때는 어선 안에 갇혀있던 승객들의 피해가 더 컸던 것으로 보이는 아하. 상황입니다. 예. 그런데 여기서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중점적으로 알아봐야 될 게 사고가 난 이후에 14명은 그 배 안에 선실에 있었고 6명은 이제 배 바깥으로 나가 있었던 게 해상에서 이제 구조가 됐던 분들인데 왜 14명은 선실에 있었고 또 6명은 해상에 있었을까 하는 그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데 사고 당시 지금 그 목격자들의 정황이나 또 생존자들의 증언을 보면은 배가 충돌한 이후에 순식간에 이게 지금 전복이 됐다는 거죠. 이 전복이 순식간에 전복이 되다 보니까 많은 분들이 선실에 있었기 때문에 미처 배 밖으로 빠져나오지 못했던 것 같다라고 이렇게 추정을 할 수 있겠죠. 예. 물론 여기는 여러 가지가 이유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갑작스럽게 내가 미리 예고치 못한데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해서 배가 그래 됐을 때 안에 있는 사람들은 어쩌면은 마음의 준비도 안 되는데 갑자기 예. 충격이 왔다. 내가 예를 들면 그 안에서 미리 나는 나가야 되겠다 마음을 먹는 것도 아니고 예. 갑작스러운 예고치 않은 충격을 와서 내가 충격을 받을 수도 있어요. 예. 받아서 그럴 수도 있고 예를 들면 방금 말씀하신 대로 배가 갑자기 침몰했다. 저런 경우는 갑자기 침몰합니다. 예. 갑자기 침몰 탈출할 시간이 없었다. 예. 여러 가지를 추정할 수가 있는 문제입니다. 예. 네. 사실은 낚싯배가 이제 항구를 떠나서 가는 도중이었잖아요. 예. 이제 목적지 네. 이제 낚시를 하는 예. 포인트에 도착을 하면 낚시하시는 분들이 이제 배 갑판에 나와서 낚시를 하겠지만 네. 지금은 이동하는 도중이었기 때문에 네. 대부분 선실 내에 있었던 거죠. 그렇죠. 선실 내에 있다가 충돌 사고를 당한 거죠. 그렇죠. 그 중에 일부는 해상으로 바다 위로 뛰어내렸거나 아니면 튕겨져 나갔거나 했던 그렇습니다. 거고 예. 대부분은 선실 내에 갇혀 있다가 변을 당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죠. 네. 그래 저희가- 가장 합리적인 추정이죠. 예, 예. 지금 화면을 통해서 해경 구조 당시의 영상을 왼쪽에 보여드리고 있고요. 오른쪽이 이 시각 사고 현장입니다. 예. 지금 두 개를 좀 비교를 해보면 오른쪽 지금 이 시각에는 안개가 껴서인지 모르겠지만 시야가 별로 좋지 않은 상황이고요. 이제 조금씩 어두워질 텐데 그렇다면은 그 이후에는 수색 작업의 어떤 방향성이나 방법도 조금 달라져야 할 것 같거든요. 어떤 작전이 필요할까요? 자, 지금부터는 이제 수색 작업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물 위에 있는 경우는 날씨가 어두워지면 잘 안 보이겠죠. 예. 예. 그러면 어떻게 하면 잘 보이겠습니까? 조명탄을 띄우든지가 무슨 조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네. 예. 그런 방법을 강구해야 될 것이고 물 속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밤이 되니까 훨씬 더 시야가 좁아지고 거리가 좁아지겠죠. 좁아지는데 제가 볼 때는 배만 올리면 배 올려서 수색하는 건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대신 배가 있던 자리를 얼마나 정밀하게 잘 수색하느냐. 이것이 현재로서는 관계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우리가 좀 사고 당시의 이야기를 좀 더 했으면 하는데요. 우리가 사고 당시 충격이 어땠는지 추론할 수 있는 사고 선박의 파손 부위를 아까 화면을 통해서 여러 차례 보지 않았습니까? 그 정도의 어떤 그 배의 파손 부위를 로 봤을 때 사고 당시의 어떤 충격의 강도는 어느 정도였다라고 이렇게 전문가 입장에서 볼 수 그래서 있을까요? 제가 아까 앞 시간에 말씀드렸다시피 예. 저 정도 충격이라면 저는 어떻게 처음에 추정을 했느냐면 이거 어디까지 추정입니다. 예. 자, 화물선은 이 수면 위에 톤수에 비해서 수면 위에 나와 있는 부분이 작아요. 예. 작은 어선에 가면서 낚싯배에서는 안 보일 수 있어요. 그럼 탁 받는 순간에 작은 어선이 만약에 속도를 좀 과속했다든가 이러면 어선을 예. 위로 탈 수 있어요. 네. 예. 그럴 경우에 저와 같은 생각이 생길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추정입니다. 예. 또 반대로 낚싯배가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화물선도 정상적으로 가고 있어요. 정상적으로 갈 수 있는 저런 경우는 어떤 경우냐? 이 화물선 수면 하에 함 구조물이 다 있습니다. 예. 예를 들면 함수에 이렇게 불이 나와 있어요. 예. 이런 부분을 이 작은 낚싯배가 그냥 통과하면은 순식간에 저렇게 찢어질 수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저 사고 현장은 어제까지나 추론이지만은 고속을해서 위에 가서 다 부딪혔는지 아니면 정상적으로 가는데 밑에 저 화물선 유조선의 구조물에서 저래 됐는지 네. 그거는 예. 우리가 추정할 따름이지 어떻게 단정적으로 말씀드릴 예. 수 사실은
같은 충돌 사고를 낸 급유선의 또 파손 부위를 살펴보면 금방 또, 알 수 있죠. 어느 정도 더 예. 이렇게 추정이 또 가능하겠군요. 그거는 금방 조사 나옵니다. 예. 예. 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제대로 해보고 말씀드려야 할 것 같고요. 아직까지 공식 발표가 제대로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어디까지나 저희가 추측을 해서 말씀드려야 한다는 점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승객들이 구명조끼를 입은 상태였다라는 얘기가 나왔었는데 최기성 기자, 그런데도 불구하고 피해가 이렇게 컸던 이유는 뭘까요? 예, 현재까지 저희도 이제 추정하는 결과로만 볼 수 있는데 네. 예. 일단은 안전 수칙이 좀 제대로 지켜졌는지를 추가로 확인해야 될 부분입니다. 예, 어떤 부분을 살펴봐야 될까요? 다만 이제 해경서장이 아까 브리핑을 할 때 정원 제한인 22명을 지켰다고 얘기했고 예. 승객들은 모두 구명조끼를 입었다고 밝힌 바가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 이후에 조치 등이 적절했는지를 좀 살펴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요. 예. 피해가 컸던 이유로는 아무래도 차가운 수온이 인명 피해를 키운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예. 겨울철이라 보니 물이 차갑기 때문에 이 실종자들이 피해를 본 것으로 추정이 되고요. 예. 또 이 당시 사고가 발생한 곳이 물살이 강한 지역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이 사고 현장과 떨어진 곳에서 발견되거나 아니면 물에 휩쓸려서 더 큰 피해를 봤을 수도 있다는 추정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예. 예. 이 차가운 수온의 영향을 받았을 것이다. 이런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는데 뭐 당연한 이야기겠지만 여름과 겨울에 따라서 해수 온도 차이가 있기 때문에 생존율에도 관련이 되겠죠. 당연히 관련이 있죠. 보통 사람들은 여름에 바다에 문제 뛰어들어간다 아무 문제 없지 않습니까? 네. 예. 근데 정상적인 사람들 겨울에는 바다에 들어가면 심장마비를 일으키는 저촉증 바로 올 수 있습니다. 예. 그 사례가 뭐냐면 제가 오늘 이거 나오면서 인천항내 수온을 조사해봤어요. 예. 조선은 제가 깜짝 놀란 것이 뭐냐면 제가 추측은 15도 내지 17도로 봤습니다. 해수 온도를. 예. 근데 저 연안에 가니까 10도 이하로 떨어지는 겁니다. 8.5도에서 9도까지 떨어지는 거예요. 예. 지금 오늘 날씨가요. 최근에. 예. 그래 왜 예. 그렇게 되느냐고 물어보니 육지에 가까울수록 수온이 떨어지는 겁니다. 왜? 바닷물 자체는 그렇게 수온이 안 떨어져요, 갑자기. 예. 근데 민물이 들어가면서 수온이 떨어진다는 거죠. 예. 그래 육지에 가까울수록 수온이 떨어진다는 거죠. 아까 우리 기자님 말씀하셨다시피 육지에서 얼마 안 된다 그랬지 않습니까? 네. 그만큼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수온이 더 낮아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나는 맥시멈 13도로 봤어요. 예. 근데 13도 이하일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건 추정입니다. 만약에 13도로 기준을 많이 봐서 13도로 봤을 때도 13도 수온이면 어느 정도냐? 네. 사례를 들어드릴게요. 미국 잠수사들이 잠수복을 입고 13도에서 버틸 수 있는 시간이 5시간입니다. 예. 그럼 잠수복을 입고요. 예, 잠수복을 입고. 예, 수중에서. 수중에서. 예. 그다음에 우리 해군 잠수사, 예. SSU, 그래도 정예요원들이 똑같은 상황에서 미국하고 차이가 많이 납니다. 1시간 반을 못 견딥니다. 예. 이거 못 견딘다는 것은 죽는다는 뜻이 아니고 더 이상 못 견디겠다는 극한의 상황에 오는 것이 1시간 반이라는 왜 이렇게 미국의 잠수사와 우리 요원들의 그 수중에서 버티는 시간 이렇게 차이가 나는 이유가 뭔가요? 장비의 문제인가요? 장비의 문제도 있지만 더 큰 예. 문제는 개인적인 차이입니다. 그래서 똑같이 물속에 들어갔더라도 어떤 신체 능력의 그렇죠. 60대가 차이와 들어갔는가? 장비의 차이 이런 부분이 20대하고 차이가 많이 나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 문제는 두 가지로 보여집니다. 첫째, 파손 개수를 보면은 예. 충격이 꽤 컸겠다. 예. 작은 배가 저 정도 충격이었다면은 안에서도 내부에서도 분명히 충격이 있을 것이다. 네. 그 충격에 의해서 정신이 없었을 것이다. 게다가 아하. 바로 물이 들어왔다. 대단히 극적인 상황이죠. 아주 위험한 상황이죠. 예. 그것이 하나고 그 다음에 뭐냐면 제가 제일 문제하는 것은 수온입니다. 예. 수온이 너무 차웠다. 예. 저런 상황에서 정예요원들이 준비된 자세로 들어가도 1시간 반인데 일반 사람들이 예기치 않고 닥쳤다. 예. 하면 심장마비 내지는 저추원증은 누가 상식적으로 판단해도 금방 올 수 있다. 이것이 가장 큰 훈련받은 우리 요원들이 수온이 13도일 경우에 체력적으로 1시간 반 이상을 견디기 힘든 상황이라고 한다면 민간인의 경우에 훈련받지 않은 민간인의 경우에는 뭐 1시간 반이 아니라 뭐 30분이라고 그렇죠. 할지라도 힘들다고 봐야죠. 굉장히 심장마비나 또는 저체온증이나 이런 부분들을 겪을 수 있다라고 그렇습니다. 좀 지적을 해주시는 거죠. 그런데 지금 오늘 사고가 발생한 지 거의 한 30여 분 만에 33분 만에 우리 해경 구조함이 현장에 도착을 했다고 하죠. 네. 도착하기 전에 그 과정에 이미 사고를 낸 급유선 측에서 4명을 또 구조를 했다고 네. 하고요. 네. 그러니까 구조 시간만을 놓고 본다면 골든타임은 지켜진 거죠. 잘 지켜진 골든타임 내에 도착을 해서 구조 작업에 예. 본격적으로 착수를 했던 거죠. 예? 예. 이 해난 사고 저는 뭐 해난 사고만 현장에 있었습니다만 네. 예. 이런 작은 배 해난 사고는 사실상 거의 골든타임이 없습니다. 거의 제자리에 바로 물속에 들어가거나 물 위에 떠들거나 배는 바로 침몰하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런 상황에서 이분
이번에도 배는 바로 침몰했지 않습니까? 예. 물론 수심이 얕았지만은 예. 이런 상황에서 거의 30분 이내에 가서 현장에 도착했다는 것은 아주 초동 조치는 잘했다고 보여집니다. 예, 지금 예. 저희가 화면에 보여드리고 있는데 거의 바지선 위로 올라온 것 올라왔네요. 같은데요. 그래. 예. 저 정도 바지선 올렸네요. 예, 지금 예. 이 시각 현장 상황입니다. 바지선 올린 겁니다. 다 올린 겁니다. 지금. 예, 사고 선박이 거의 저 정도 되면 거의 95% 이상 다 된 거예요. 바지선 위에 인양이 됐다고 볼 수 있고요. 그렇다고 한다면 두 명의 실종자를 찾기 위한 선내 수색 작업도 이제 진행하고 뭐 있겠죠. 금방 할 수 바로 지금 있겠죠. 투입되는 바로 할수 건가요? 있죠. 그러면 예. 선내를 확인을 해 보면 실종자가 있는지 없는지 이제 곧 판가름이 날 수도 그래 있겠네요. 핵심은 예. 기대 사항입니다. 예. 저 안에 있기를 바라고. 예. 예. 최악의 경우에 저 안에 없으면은 저 배가 있던 자리에 있어야 됩니다. 사고 해역의 밑바닥 해저 그렇죠. 부분을 바닥에 말씀하시는 해저 바닥에 거죠.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 바라는 그래도 최소한도 우리가 바라는 희망사항입니다. 예. 만약에 여기도 없고 그 자리도 없으면은 이때부터 수색에 대한 작전이 좀 광범위하게 또 막연하게 진행될 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천만다행인 게요. 사고 선박에 대한 인양 작업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다는 소식이 들려온 게 오후 3시부터였는데요. 불과 1시간 40분 정도 지나서 사고 선박이 저렇게 인양이 됐네요. 순조롭게. 정말 저건 다행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또 우리 해경 당국 또 사고수습본부가 사고 선박 인양하는데 굉장히 신속하게 또 준비를 했다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예, 이 불행한 뭐 사태 자체는 참 우리 국민들이 안타까운 일이지만 예. 그렇죠. 적어도 구조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봤을 때 예. 이번 작전은 초동 조치부터서 인양에 이르기까지 가장 신속하고 빠르게 이루어졌다. 네. 합리적으로 지금 이루어졌다. 사고 선박이 공중에 들어 올려져 있는 상황이고요. 네. 아직 바지선에는 지금 그 거치되어 있는 상황은 아니네요. 네네. 지금 저 상태에서 지금 바지선 쪽으로 움직일까요? 아니면 바지선이 옆으로 오겠죠? 그렇죠. 예. 바지선은 오는 거죠. 바지선이 옆에 와서 그 바지선 위에 이제 저 사고 선박을 안치를 하겠죠. 그래서 저 예. 바지선을 놓는 것도 어떻게 놓느냐가 중요한 문제예요. 제가 볼 때는 이런 작은 배는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아닌데 예. 놓을 때 배를 바로 놓을 것인가 아니면 받침대를 놓고 놓을 것인가 그냥 놓을 것인가 여러 네. 가지 현장에서는 얘기가 많을 겁니다. 예. 근데 원칙을 하면은 뭐냐 배를 바로 해서 밑에 받침대를 놓고 그 위에 배를 안착하는 것이 정상인데 지금 예. 상황이 급하니까 또 작은 배니까 옆에 누워 있다가 수색하는데 문제 없으니까 그럼 현장에서 판단하겠죠. 예. 예. 참, 무엇보다 사고 원인을 누구보다 잘 알 수 있는 당사자죠. 선장인데 사고 선박의 선장인데 지금 선장이 실종자 2명 가운데 1명인 거죠. 네. 사고 당시 그 선장에 있는 위치, 그 키를 잡는 곳은 그 지금 화면에 보이는 저 선박의 맨 윗부분이라고 하더군요. 그렇습니다. 예. 예. 일단 그 부분에 그 선장이 있는지 여부를 먼저 좀 확인을 하는 게 굉장히 좀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군요. 네, 지금 뭐 헬기까지 투입이 됐고요. 헬기, 해경, 뭐 민간 어선까지 수색에 동참을 하고 있습니다. 수색 범위가 어느 정도까지 넓어지게 될까요? 그래서 지금 이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범위는 자꾸 넓어지는 거죠. 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서 이런 수색은 가능한 초창기에 가장 많이 투입해서 빨리 찾는 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시간이 지나면 그때 비례적으로 범위가 넓어지니까.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제가 알고 있기로는 뭐 어선, 관공선, 군 할 것 없이 총동원됐고 예. 뭐 헬기까지 총동원됐으니까 제가 알고 우리 방송도 저기 헬기가 지원됐다고 예. 하는데 예. 이런 종합적인 시스템으로 가서 하면은 뭐 아무래도 찾는 확률이 빨라지겠죠. 네. 지금 화면을 보니까요. 그 사고 선박에 바로 그냥 크레인선 위에 거치가 되는 것 같은 원래 느낌을 크레인선이 주는군요. 대부분 바지를 같이 겸하고 있는 것이 예. 대부분입니다. 별도의 바지선 위에 올리는 게 아니라 크레인선에 있는 공간 위에 바로 지금 거치를 한 것처럼 이렇게 보이네요. 예, 원래 저거 작은 배들은 크레인에 바로 들어서 자기 바지에 바로 놓습니다. 예. 지금 뭐 현재 상황을 보니까 비바람이 불거나 파도가 높게 치거나 하는 상황은 아닌 걸로 보이는데 다행히 구조작전하기는 좋은 괜찮은 말입니다. 이날이 8물 시기였다고 합니다. 8물이라는 게 물살이 강해지는 그 단계를 뜻하는데 1물부터 해서 숫자가 커질수록 이 물살이 세진다는 걸 의미를 합니다. 8물 시기였기 때문에 수색 작업 등에 악영향을 주는 게 아닌가 이런 이야기도 나오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은 또 육지 속에서 바다 쪽으로 실종자가 떠밀려갈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도 있는데 이건 어떻게 해석해 볼 수 있을까요?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실종자라는 것은 배 안에 있을 수는 배 안에만 고정되어 있다면은 뭐 조류가 들어가 나간 관계 없어요. 네. 만약에 바깥에 나와 있다면은 밀물 설물에 따라서 움직이는 거리가 달라지고 움직이는 방향이 달라지겠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분 같은 경우는 선박도 작고 그다음에 조류가 좀 있다 하더라도 수심도 얕고 예. 하기 때문에 다행히 구조작전에 큰 문제가 없고 지금 예. 현재 거의 만조 정도 됐으니까 이 상태는 물이 거의 정조. 그래서 원래 인양할 때도 물이 가장 정조했을 때입니다. 네. 그래야 인양의 안전성이 보장되기 때문에 그래서 예. 아마 그 시간에 맞춰서 했을 거예요. 예. 지금 사고가 난 그 해역이 협수로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수로가 그 좁은 지역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협수로이기 때문에 배가 교차할 때는 안전 운항을 위한 여러 가지 수칙들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당연히 있죠. 그런 수칙들이 사실 뭐 제대로 지켜지지 않은 것도 이번 사고의 한 원인이 될 수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어떤 경우였다라고 이렇게 볼 수 있을까요?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저 수로가 정말 사고 나는 수로가 우리가 말하는 아주 협수로인지 그냥 말하는 수로가 좀 좁다는 건지 그것도 좀 정확한 개념은 없습니다만은 저런 경우에 또 게다가 중요한 건 날씨가 잘 안 보이지 않습니까? 네. 이럴 예. 경우에는 날씨가 잘 안 보이면 내가 잘 안 보인다는 신호를 해야 돼요. 예. 그리고 내가 또 잘 안 보이는 내 입장이면 내가 여기 있다고 알려야 돼요. 이것이 예. 우리가 소위 말하면 시정이 안 좋을 때 앞이 안 보일 때 하는 무중 신호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 이런 조치를 취해야 되고 예. 그다음에 좁은 항로를 들어갈 때는 아까도 내가 말씀드렸지만 말씀드리다가 말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장비도 올 스탠바이가 돼야 된다 그죠. 평상시에는 발전기 하나만 돌려서 갑니다. 예. 근데 협수를 갈 때는 발전기를 2개로 돌린다. 예를 들면 예. 왜 하나가 고장나면 안 되니까 비상시에 대비해서 가는 겁니다. 그만큼 뭐야 장비도 그만큼 올로 긴장해야 된다는 거죠. 사람도 예. 뭡니까 협수를 갈 때는 함장 예를 들면 배를 일반 군함이면 함장 여기 있으면 선장이 예. 직접 조함을 해야 되는 겁니다. 예. 이렇게 다 정해져 있는 거예요. 예. 그런데 그 정해져 있는 것을 잘 지켜야만 이런 사고를 예방해 미연에 방지할 수 있죠. 네. 예. 문재인 대통령이 사고 발생 49분 만에 보고를 받았고요. 곧바로 긴급 대응을 지시를 했고 오늘 오전 9시 25분에는 위기관리센터를 직접 방문하기까지 했는데요. 세월호 사고 이후에 정부 대응 체계가 좀 달라진 게 또 피부로 느껴지기도 하는데 어떤 부분들이 좀 달라진 것 같습니까? 네, 현재까지 봤을 때 여러 가지 측면이 좀 달라진 부분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예. 저희가 세월호 당시에는 해경이 이제 골든타임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좀 있었고 예, 그리고 이 언론을 통해서 내용을 제대로 공개하지 못했다는 부분들도 있었는데 예, 오늘 지금까지 대응한 상황을 보면 30분 안에 이 함정이 도착했고요. 예, 그리고 실제로 언론 보도를 통해서 지속적으로 투명하게 정보를 공개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부분들이 세월호 이후에 매뉴얼을 작성하고 또 대응 방법을 좀 다르게 해서 예. 변화한 부분이라고 좀 볼 수 있습니다. 예. 예. 전문가 입장에서는 오늘의 그 정부 대응 체계 뭐 네. 미흡한 점이 있거나 그러면 뭐 한번 말씀을 한번 네, 해주시죠. 대응 체계는 전반적으로 볼 수 있죠. 가장 중요한 것이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느냐 하는 문제죠. 예, 세월호 사건 이후에 안전처계했다가 다시 이제 행안부로 넘어갔지만은 예. 그 과정에서 작지 않은 시간 동안에 시스템을 바꾸려고 많이 노력을 해오고 그게 노력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뭐냐 시간을 줄이겠다, 골든타임을 얻겠다 이런 부분, 그다음에 현장 능력을 강화하겠다 이런 부분들이 조금씩 쌓여서 예, 게다가 이번 같은 사태에 그래도 효과가 나타났다. 대신 이게 뭡니까? 이미 세월호 사건은 2014년도 얘기입니다. 네. 예, 이미 2013년이 지났어요. 예, 당장은 표가 안 나지만은 이렇게 시스템을 바꾸면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지만은 나중에 표가 난다는 거죠. 예. 이런 점에서 시스템이 일단 갖췄다고 보고 그다음 중요한 것은 현장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현장에 있는 해경이나 이런 사람들이 마인드가 어떠냐. 옛날하고 똑같이 해서 안 되겠다는 것을 본인들이 느낀 거죠. 네. 예. 그래서 빨리 움직인 거 아닙니까? 어쨌건 예. 그것이고 그다음에 제가 그 중에서 제일 옛날보다 좀 안 되는 부분이 있다면은 전반적인 국민들의 안전 마인드. 예, 이거는 아직 옛날에 비하면은 별로 그렇게 획기적으로 나아지지 않았다. 예. 중요한 부분이 이 부분이라고 제가 꼭 예. 말씀드립니다. 안전 마인드와 관련해서 우리 박상인 앵커가 뭐 네. 질문할 게 요즘 뭐 있습니까? 낚시를 많이들 다니시는 것 같은데 요즘 같은 겨울철에 하는 바다 낚시의 위험성은 없을까요? 위험성 많죠. 왜냐하면 저도 뭐 낚시를 가고 합니다. 또 세월호 이후에 저도 낚싯배를 타봤어요. 네. 타봤는데 대단히 미안하지만 그 이유도 옛날보다는 달라졌는데 예. 획기적으로 달라졌다고 제가 안 느껴졌어요. 게다가 제가 잘 아는 사람 낚시를 갑니다. 예를 들면 갯바위 낚시를 갑니다. 아 오늘은 폭풍이 부르신다. 아니면 너울이 세게 오니까 피해라. 그러면 그 사람이 바다에 대한 최소한도 지식이 있으면 너울이 뭐다. 오는 것이 왜 위험하다. 피할 겁니다. 예. 근데 그 사람들 바다가 뭔지 모르요. 야 지금 나오는데 갑자기 나빠질 게 뭐냐. 여기에 문제가 되죠. 너울이란 건 뭡니까?
파도처럼 하얀 백판은 안 보이지만 한 번 오면 엄청나게 거칠게 힘세게 몰아온다는 거죠. 네. 그런 부분을 아는 사람, 야, 너울이 온다 하면 그때부터는 방파제도 함부로 나가면 안 되는 거예요. 이런 마인드들이 특히 해난에 일어나는 안전에 대한 해난 사고에 대한 안전의 마인드들이 우리 국민들 조금 미숙하죠. 예. 이런 부분 앞으로 홍보도 많이 해야 됩니다. 예. 그래야만 이 사고를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어요. 예. 배 타기 전에 안전수칙 교육이나 이런 것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당연히 필요하죠. 예를 들면 이런 것도 그렇습니다. 제가 이런 말씀 드려서 죄송합니다만 2015년도에 추자도 낚싯배 사건을 우리가 네, 제주도 인근 해상에서 발생한 그 사고 말씀하시는 그때 거죠? 뭐라 했습니까? 선장은 위험하다고 했습니다. 예. 야간 항해라 그랬습니다. 너울이 세다 그랬습니다. 근데 예. 거기 타야 될 움직여야 될 사람들 야 가자 했습니다. 낚시 승객들이 예, 승객들이 주장을 했던 그렇죠. 거죠. 선장 입장에서 예. 또 어쩔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 또 낚시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 뒤집어 보면은 야 지금 당장 큰 문제가 안 일어나는데 미래에 뭐 갑자기 뭐가 달라지겠나? 예. 좀 잘 모르면 그런 경우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인식을 좀 많이 바꿔야 되겠다. 하는 네.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네요. 그렇습니다. 2014년 이후로 우리 국민이 배 사고와 관련해서 많이 예민하고 민감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런 상황에서 시스템이 어떻게 바뀌느냐가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 정운채 전 해군 해난구조대장 그리고 YTN 최기성 사회부 기자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예. 예.